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길이의 몸을 닦아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목 부분에 털을 헤치니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목줄을 했던 흔적이었다. 자세히 보니 꽤 깊은 자국이었다. 오랫동안 목줄을 했던 것 같았다. 그것도 너무 꽉 조여서 털이 쓸려나간 것 같았다. 어머, 이게 뭐야?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누군가 길이를 키우긴 했구나. 하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길이는 순자가 자신의 목을 만지는 걸 싫어했다. 몸을 뒤틀며 피하려고 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길아. 이제는 안 아프게 해줄게.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길이는 순자의 목소리에 진정됐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길이의 목줄 자국이 자꾸 생각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자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다. 맨 윗칸에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 사진첩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젊었을 때의 모습들, 행복했던 시절들. 여보, 나도 언젠가 버려진 게 아닐까?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순자는 늘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짐일 뿐이라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순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길이가 순자 곁으로 왔다. 조용히 앉아서 순자를 바라봤다. 마치 순자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다. 길아, 너도 버려져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순자가 길이를 쓰다듬었다. 길이는 순자의 손에 얼굴을 비볶다. 우리 둘 다 버려진 존재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창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영호였다. 손에 소주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순자를 보더니 말없이 마루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냥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들어와서 마셔요. 아니에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영호가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순자가 불렀다. 영호 씨, 잠깐만요. 영호가 돌아봤다. 순자는 사진첩을 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들킨 게 부끄러웠다. 고마워요. 술? 별거 아니에요. 영호가 또 가려고 했다. 순자는 용기를 냈다. 영호 씨도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죠? 영호의 걸음이 멈췄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길이가 있어서 좀 나아요. 영호가 길이를 내려다봤다. 길이는 영호를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개 한 마리로 외로움이 해결될 리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순자의 말에 영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영호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순자는 길이와 함께 시장에 갔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길이가 갑자기 다른 개를 발견하고는 신이 났다. 목줄을 당기며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 순자는 길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길아, 안 돼. 하지만 길이는 듣지 않았다. 순자의 손에서 목줄이 빠져나갔다. 길이는 신나게 달려갔다. 시장 한복판으로. 사람들이 놀라며 피했다. 길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완전히 흥분 상태였다. 순자는 급하게 뒤를 쫓았다. 길아, 이리 와. 하지만 길이는 계속 뛰었다. 순자는 숨이 차서 제대로 쫓아갈 수도 없었다. 그때 큰일이 일어났다. 길이가 찻길로 뛰어든 것이다. 마침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사는 길이를 보지 못했다. 아, 안 돼. 순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길이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계속 뛰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멈췄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었다. 영호였다. 영호는 길이를 안고 옆으로 굴렀다. 트럭이 바로 옆을 지나갔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호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이마에서 피가 났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영호 씨, 순자가 달려갔다.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길이는 영호 곁에서 끙끙거리며 울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요원들이 영호를 들것에 옮겼다. 순자도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순자는 불안했다. 영호가 자신과 길이 때문에 다친 것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 내 잘못이야. 길이는 순자 무릎에서 풀이 죽어 있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아는 것 같았다. 의사가 나왔다. 큰 부상은 아니에요. 뇌진탕이 약간 있지만 며칠 입원하면 괜찮을 거예요.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영호가 깨어났을 때 순자는 병실에 있었다. 영호는 순자를 보더니 말했다. 걔는 괜찮아요? 네, 다행히. 근데 영호 씨가 더 걱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약했다. 하지만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정말 죄송해요. 길이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영호 씨가 다쳤잖아요. 순자가 울먹였다. 영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개를 키웠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순자는 놀랐다. 그래요? 네. 군대에서 군견을 다뤘거든요. 제 담당이었던 개가 있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제가 못 지켜줘서.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영호에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 그래서 개를 싫어하신 거예요? 싫어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또 잃을까봐. 영호가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책임 못 지는 게 비겁한 거지. 책임지는 건 늦어도 괜찮더라고요. 영호가 길이를 내려다봤다. 길이는 영호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순자는 영호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자신도 길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영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길이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그런 말씀 해주셔서. 영호가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영호 곁에서 밤을 새웠다. 길이도 함께. 세 명이 함께 있으니 병실이 따뜻했다. 영호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이 내려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미정아, 왜 갑자기? 엄마 걱정돼서요. 전화로 들었어요. 걔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다. 순자는 미안했다. 괜찮아. 영호 씨가 다쳤지 내가 다친 건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잖아요. 미정이 길이를 째려봤다. 길이는 미정의 시선을 받으며 몸을 움츠렸다. 길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왜 그게만 감싸세요? 모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순자는 미정의 마음도 이해했다. 하지만 길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미정아, 나는 길이가 필요해. 왜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만드세요? 길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런 이유로요? 그래. 그런 이유로.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미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길이가 미정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미정의 발 앞에 앉았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미정을 올려다봤다. 가지마. 미정이 길이를 밀어냈다. 하지만 길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미정 곁에 있으려고 했다. 병원에 영호를 만나러 갔을 때였다. 미정은 처음으로 영호를 봤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딸 미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영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미정은 영호의 이마 붕대를 보며 미안해했다. 저희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걔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영호가 길이를 내려다봤다. 이 녀석 때문에 다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알아서 뛰어든 거예요. 순자 씨가 얼마나 길이를 아끼는지 알거든요. 미정이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길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밝고 따뜻했다. 엄마가 많이 바뀌셨어요? 영호가 물었다. 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지금은요? 미정이 순자를 다시 봤다. 순자는 길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때 미정은 깨달았다. 길이가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집에 돌아와서 미정은 순자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순자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엔 외로웠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요? 길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가 진심이었다. 미정은 그제야 이해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괜찮아. 내 걱정도 이해해. 길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미정이 길이를 내려다봤다. 길이는 미정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번에는 미정도 길이를 쓰다듬어 줬다. 귀엽네요. 그치? 착하기도 하고. 순자가 웃었다. 미정도 덩달아 웃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다. 길이도 함께. 미정은 길이에게 고기를 떼어줬다. 길이도 가족이네요. 그럼, 우리 가족이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밤늦게 미정은 순자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고마워. 길이도 잘 돌봐드릴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길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번갈아 보고 있었다. 마치 화해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영호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영호가 순자와 가까워진 것이었다. 영호는 매일 저녁 순자의 집에 왔다. 길이와 놀아주고 순자와 차를 마셨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호 씨, 오늘도 고마워요. 뭐가요? 저도 재미있어요. 영호가 길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길이는 영호를 완전히 따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길이를 귀여워했다. 특히 아이들은 길이를 보면 달려왔다. 길이야. 안녕, 길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렸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제안했다. 순자 씨, 내일 길이랑 같이 산에 갈까요? 산에요? 네. 길이도 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었다.
순자는 기꺼이 동의했다. 다음 날 세 명은 마을 뒤 산으로 올라갔다. 길이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저렇게 뛰는 걸 보니까 좋네요. 순자가 말했다. 맞아요. 걔는 원래 이렇게 자유로워야 하는 거죠. 영호도 웃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 명은 쉬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작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호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순자 씨랑 길이 덕분에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누구와도 가까워지기 싫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길이가 영호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해가 지면서 세 명은 산에서 내려왔다. 길이는 피곤했는지 순자의 품에 안겨서 잠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호가 말했다. 순자 씨, 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와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와야죠. 고마워요.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그날 저녁 순자는 길이와 함께 있으면서 생각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길이가 있고 영호가 있고 미정도 이해해줬다. 길아, 내가 우리를 모두 이어준 거구나. 길이는 순자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일주일 후 미정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다. 손자와 손녀가 길이를 보고 환호했다. 할머니,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길이라고 해. 길이야, 안녕. 아이들과 길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행복했다. 저녁에는 영호도 왔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길이도 식탁 옆에서 함께했다. 영호 삼촌, 길이랑 친구예요? 손자가 물었다. 응. 아저씨가 길이를 구해준 적이 있어. 와, 멋있어요. 아이들이 영호를 영웅처럼 바라봤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순자는 마당에 나와서 별을 바라봤다. 길이가 옆에 앉았다. 영호도 나왔다. 잠이 안 와요? 네. 너무 행복해서.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순자 씨.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하늘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 순자와 영호가 길이를 가운데 두고 걸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길이도 안녕. 길이는 모든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마을의 인기쟁이가 된 것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과 길이. 하지만 결국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길이 덕분에 영호를 알게 됐고 미정과도 화해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 집 앞에 도착해서 세 명이 함께 서 있었다. 순자와 영호가 길이를 가운데 두고 미소 짓고 있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연이 사실은 모든 것을 살려낸 인연이었음을 깨달았다. 길이가 작게 짖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또 시작됐다.